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이고요. 밤 10시 30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윤이는 자고 있고 유자씨도 하윤이를 재우다가 옆에서 같이 자고 있고, 네. 제가 좀 재우고 싶은데 엄마가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저보다는 유자씨가 육아에 투입되는 시간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윤이가 좀 엄마한테 애착이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평소에 놀아줄 때는 제가 그래도 좀 잘 놀아줄 수 있는데 잘 때만큼은 엄마를 좀 꼭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자씨한테도 뭔가 미안하고 재우는 거 외에도 유자씨가 육아에서 좀 많은 거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시작하기 전에 물을 안 마셔도. 며칠 전이었죠. 토요일에는 집 스피드렉이라고 큰 선반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선반이나 모든 공간이 다 그렇겠지만 공간이 주어지면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가득 찬 물건들은 정리를 해둬도 어느 순간 보면 좀 어질러져 있거나 이런 일들이 꽤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거실 구석에 유자씨 화장대 옆에 거대한 스피드렉이 하나 있는데 약간 조립식 선반 같은 거예요. 스피드렉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제품명, 브랜드명인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윤이 관련된 잡동산이랑 하윤이가 쓰는 이런 피부 관련된 화장품 같은 것들, 그리고 유자씨가 쓰는 잡동사니들, 유자씨 화장품, 유자씨가 쓰는 기타 등등 물건들,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정리를 살짝 했는데 한참 손을 안 댔더니 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선반이 한 5개 층인가 4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에는 이제 하윤이 물건만, 다른 층에는 유자씨 물건만,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유자씨 물건인데 좀 자주 안 쓰는 것들,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했더니 물건 찾고 쓰고 할 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선반에 놓여있는 그 플라스틱 바구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샀던 것들이 아니고 제가 자취할 때부터 쓰던 것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필요해서 샀던 것들, 하윤이 태어나고 나서 샀던 것들, 굉장히 좀 다른 시간대에 샀던 그런 플라스틱 상자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자면 그거를 좀 같은 수납 박스로 맞추고 싶다. 그런 약간의 바람이 좀 생겼습니다. 사실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죠. 돈만 낭비할 뿐이고 플라스틱도 환경오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맞추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한번 좀 노려볼까. 물론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사면 사는 거긴 한데 오늘 자꾸 입이 마르네요. 그리고 오늘이래. 그때 토요일에는 구독자분께 선물 받은 믹스 커피를 마셨는데, 마시려고 이제 봉지에 들어있는 믹스 커피였는데 그걸 먹으려고
동지를 확인해 보니 네,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네. 올해 1월 달이 유통기한이었는데 제가 선물을 받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뭐 커피 종류는 뭐 밀봉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수분이 있는 음식은 아니니까 가루 형태니까 유통기한이 한 10개월 정도 지나긴 했지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마셨거든요. 커피 맛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피여가지고 네, 맛은 좋았습니다. 맛은 좋았고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선물을 보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선물을 이제 보내실 분들은 네, 식품류라고 한다면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 지난 음식은 네, 혹시라도 탈이 날 수 있으니까 네, 뭐 유통기한 임박한 식품류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한 3개월 이상 지났다 이런 것들은 좀 네, 가급적 피해 주시면 네. 제가 확인을 굳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유통기한이 너무 큼지막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아먹는 주제에 네, 염치 없이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네, 너무 진한 건 조금 네, 쓰레기통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하윤이가 온 방안을 기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꾸 토요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도 주방에 있는 그 선반이 하나 있어요. 서랍장이라고 해야 되나?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렌지대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전자레인지랑 오븐이랑 뭐 밥솥이랑 들어있는 그 렌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을 다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꺼내더라고요. 문을 어떻게 여는 건지. 근데 문제는 문을 여는 건 잘 여는데 본인의 손이 거기에 끼지 않게끔 닫는 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문을 열고 놀다가 문을 닫을 때쯤 되면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물론 이제 세게 끼는 건 아닌데 살짝 거기에 끼어가지고 네,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거실에다가 그냥 두었더니 베이비룸 안에다 안 두고 네, 여기저기 탐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룸을 좀 치울까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치우면 아무래도 하윤이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범위가 훨씬 넓어지다 보니까 청소도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빡세게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은 베이비룸 안에다가 좀 넣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급하게 뭔가를 좀 해야 된다던가 뭔가 집안일을 좀 뭔가 해야 된다던가 좀 어쨌든 하윤이가 베이비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안전이 좀 이제 보장되지 않고 옆에서 꼭 보호자가 한 명 정도는 지켜보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베이비룸이라는 옵션이 아예 사라지는 거는 또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네,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좀 이제 풀어줬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책상 밑이나 뭐 테이블 밑이나 의자 밑이나 이런 데를 청소기를 조금 더 네, 자주자주 돌리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 구독자분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몇 년 전에 구독자와 유튜버로 이제 인연이 생겼었는데 몇 년을 이제 지나오면서 몇 번의 만남을 좀 가졌었고 저보다 정확하게 제가 나이를 모르는데 한 대여섯 살 정도 어린 남자분인데 대여섯 살 맞나? 서너 살? 네. 저보다는 조금 이제 어린 이제 남자분이시고 그 신사역에 있는 더 리버사이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청첩장을 받아서
유자 씨랑 이제 하윤이랑 데리고 같이 갔죠.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화도를 갔다 온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유자 씨나 하윤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저 혼자 이제 그냥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다행히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같이 갔다 왔고요. 두 분의 이제 결혼식을 물론 축하를 해드리러 갔던 거지만, 네, 호텔이잖아요. 네, 그래서 뷔페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당연히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요. 원래는 조금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 카페 더 매뉴얼이라고, 저 이제 허리 봐주시는 문쌤의 아내분께서 이제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카페가 신사역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거기를 원래는 들렀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호텔로 갔고요. 거기가 제가 블로그에서 찾아봤을 때는 약간 좀 주차가 헬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차라리 근처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호텔까지 걸어서 한 6분 정도 거리예요. 사실 뭐 그렇게 먼 건 아닌데 애기 또 데리고 가기가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호텔로 갔다가 자리가 너무 없거나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거나 주차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옮기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예식이 3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시 좀 전에 도착을 했었는데, 뭐 오후 예식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뭐 주차가 그렇게까지 헬은 아니었고, 근데 신기한 게 그 주차가 저거였어요. 발렛 파킹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호텔이라서 그러는 거인지 아니면은 그 호텔 건물에 주차를 좀 하기가 애매하고 근처 어디 다른 주차장들을 같이 협의해서 주차를 하는데, 손님들이 그 주차장까지 막 찾아가고 신속하게 주차를 좀 하긴 힘드니까 발렛을 대신 해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발렛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차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바로바로 그냥 키 놓고 내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렛까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을 싶었는데, 막상 발렛을 당해보니 굉장히 이제 편하더라고요. 네. 발렛을 이제 꼭 해야 되는 뭐 어떤 음식점이나 뭐 가게들도 있을 테지만, 약간 이제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막 발렛 파킹 같은 거 막 하기도 하잖아요. 뭐 백화점 같은 데서도 왜 하는지 좀 이제 알 것 같았다. 네. 굉장히 좀 편해가지고, 물론 나올 때는 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리긴 하더라고요. 차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한 10분 정도? 10분 좀 넘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축의금을 일단 내고 이제 뭐 둘이서 갔으니까 좀 냈습니다. 네, 엄청 많이 낸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뭐 이전에도 계속 또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뭐 직장 동료한테 하듯이 뭔가 그렇게 하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둘이 가기도 했고 호텔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호텔이니까 좀 밥값이 아무래도 좀 비쌀 거잖아요. 아마 저의 완전히 그 초극강의 짠돌이 시절의 마인드였다면, 네, 그냥 저 혼자 갔다 왔을 것 같긴 해요. 네, 아주 옛날에 저였다면. 네. 근데 그냥 아내와 같이 가서 축의금도 좀 더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난 분들 중에 아마도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백대리님이라고 예전에 저 결혼했을 때 제 결혼식 영상을 촬영을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도 원래 유튜브를 하시다가, 다른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유튜브를 하시다가 뭐 굉장히 또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딘가에 또 정착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계신데, 네, 그분께 또
그날 결혼하시는 분이 그 결혼 영상을 이제 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결혼 영상을 촬영을 하고 계셨는데, 네. 결혼 영상이라는 게 진짜로 사실 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굉장히 소중한 날이고 한 번밖에 없는 날이고, 네. 근데 백대리님은 혼자서 또 촬영을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다가 그런 영상을 맡기면 한 최소한 2명 정도 와가지고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돌아다니면서 찍고 이렇게 하는데, 백대리님은 혼자서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 결혼식 때 경험에 비춰보자면 혼자서 찍으셨는데도 정말 웬만한 영상 업체에서 찍은 것만큼, 네,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서 저랑 유자씨랑 둘 다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일단 예식장 같은 경우는 호텔이어서 그런지 잘 꾸며놔서 그런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멋있고 층고도 높고, 예식장을 예전에 저 결혼하기 전에 몇 군데 둘러봤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확실히 층고가 탁 트여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갔던 곳 중에 한 곳은 여의도에 있는 곳이었는데 층고가 살짝 낮으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던 그 더 리버사이드 호텔은, 네, 층고가 좋더라고요. 층고가 좋았고, 그리고 그 신부 친구 2명이 이제 축사를 했었는데 2명이 축사를 하다가 다 울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부도 울고, 네. 그래서 나의 결혼식에 와서 축사를 하다가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줄 친구 2명이 있는 삶, 네.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신랑의 친구분께서 축사와 함께 그 축가까지 이제 같이 했는데 그분도 또 역시나 뭔가 울먹울먹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내 결혼식에서 울어주는 친구 한 명 있다고 그분이 뭐 엄청난 사람일 것이다 무조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신랑 신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어렴풋이 추측 정도는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그 축가를 해주신 친구분께서는 노래를 뭐 원래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보컬 트레이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노래를 듣는데 그냥 뭐, 네, 잘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친구의 축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약간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본인도 약간 감정이 막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뭐 엄청난 가창력이었다거나 뭐 기교가 뭔가 무슨 가수 같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 감정이 저한테도 대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좀 묘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사도 하고 축가도 하고 이런 뭔가 용기가 있다는 게 내향적인 저로서는, 네. 마치 뭔가 초능력을 지닌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네,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축사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가장 채널 이제 구독자 분께서 결혼을 하는데 축사를 좀 부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페이까지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강가장 채널 유튜브를 이제 오랫동안 봐왔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해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주씨까지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봤더니 그 업계 후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긴 해요. 그분들은 이제 영화 쪽에 계시고 저는 애니메이션 쪽이었었기 때문에 완전 업계 후배라고 말하긴 좀 뭐한데, 그래도 그냥 그 3D 그래픽이라는 그 큰 틀에서는 업계 후배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경력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이제 어리신 분들인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업계 후배라는 그게 없었으면은 고민을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축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뭐 이제 식사라도 한 끼 좀 사드리면서 그냥 대화나 좀 나누고 요즘 그쪽 업계는 어떤지 업계 근황도 좀 듣고,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축사를 제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뭐 친한 지인의 축사 부탁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부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과의 뭔가 추억이 있고 그분과의 뭔가 이야기가 있고 그분과의 뭔가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뭔가 모아서 축사를 좀 이제 의미 있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모르는 사람의 축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이제 저는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해도 되는 건지. 네. 물론 저도 제 결혼식의 축가를 생판 모르는 예식장에서 연결해준 분에게 축가를 맡기긴 했었지만 축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여러 그 일정 중에 한 가지라서 그냥 그렇게 채웠다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축사는 뭔가 조금 저한테는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의 축사를 네,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네. 좀 조언을 저에게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페이도 뭐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가게 되면 사실 페이까지 뭐 바라는 건 아니고 페이보다도 뭔가 저한테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제 머리로 뭔가 이해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보고 네, 사진도 찍고 뷔페를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꽤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와 이렇게 많나 종류가?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종류가 꽤 많았고 참치회랑 연어회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먹어봤을 때 되게 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 제 혀로 그 신선도를 뭐 수치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신선한 느낌이었고, 어떤 예식장은 가면 딱 먹었을 때 요거는 다음 접시에는 포함시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약간 3점 한 4점 떠왔는데 한 2점 정도만 먹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호텔 뷔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신선한 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저를 이미 세뇌시켜서 네. 그랬던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신선하게 맛있게 잘 먹었었고, 그리고 대구살 구이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구이라고 해가지고 구이인데 약간 이렇게 소스 같은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간장 소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니었고,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달달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네, 그런 느낌이어서 맛있게 먹었었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뷔페 가면 아이스크림이 요즘에는 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갔던 많은 예식장이나 뷔페의 아이스크림들은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많이 퍼먹는 거를 좀 싫어하는지 굉장히 꽝꽝 얼려놓은 그런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이거를 한 3번 이상은 힘이 들어서 푸지 못하게끔 그런 뭔가 이런 냉동 처리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기는 젤라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반가웠고, 왜냐면은 거기다가 힘을 쏟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직원분이 이제 퍼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눈치 안 보고 좀 많이 퍼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발렛 파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직원분이 퍼주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양도 결국에 먹고 나니까 굉장히 좀 이제 적당하게 퍼줘가지고 너무 이제 과식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튀김 종류도 굉장히 많았는데 원래 이제 오징어 튀김인 줄 알고 3개 정도를 가져왔는데 한 입 딱 먹었더니 새우튀김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들어온 그 뭔가 그러니까 제가 새우라는 거를 알고 제 입에 들어온 그 좀 큼지막한 새우의 고소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미 입에 들어왔으니까 너까지는 내가 먹어주마 라는 생각으로 꼭꼭 씹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이고 남아있었던 2개 반의 새우튀김까지 먹을 용기는 안 나서 오랜만에 들어왔던 그 새우튀김 반절 정도를 굉장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었다.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몸에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던가 뭐 배탈이 났다던가 복통이 갑자기 왔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뷔페를 간다면 한 마리 정도? 통째로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은 초밥 같은 거 먹을 때 새우초밥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막 릴스 같은 거였나 쇼츠였나 막 보다가 유재석 씨가 임종 직전에 하고 싶은 2가지 뭐 이런 주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영상이었는데 유재석 씨는 그 라면 딱 먹고 다 먹고 나서 담배 한 모금 식후땡이라고 하죠. 그거 딱 하고 가면은 이제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뭘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서 좀 계획을 세워봤어요. 물론 뭐 제가 임종 직전에 2가지를 딱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임종 때면은 뭐 부모님은 아마도 돌아가신 상태일 테고 하윤이랑 유자 씨를 좀 꼭 이렇게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허락하는 선에서 좀 꼭 안아주고 그 다음에 피자를 한 판 시킵니다. 치즈가 가득 들어간 피자를 좀 시켜서 유자씨랑 하윤이랑 같이 먹고 막판에 콜라 250ml 원샷 딱 하고 가면 정말 즐겁지 않을까. 저는 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물론 이제 피자를 먹는 행위와 콜라를 먹는 행위를 각각 한 번으로 친다면 어쩔 수 없이 콜라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유자씨랑 하윤이를 안고 같이 피자를 먹고 마지막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뭐 앞으로 꽤 오랜 뒤의 일이겠죠. 아마도 뭐
몇십 년 뒤의 일일 텐데, 그런 그냥 상상을 하니까, 물론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을 테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보다 훨씬 늙어버린 유자 씨와,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 90살쯤 죽는다 치면 하윤이는 한 50살쯤 됐을 거거든요. 저랑 거의 40살 차이가 나니까. 어느새 이제 중년이 되어버린 하윤이, 그냥 그 상상을 하니까 그냥 뭔가 재밌고, 네, 뭔가 애틋해지기도 하면서, 갑자기 뭔가 유자 씨한테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결혼식 때 또 느꼈던 건데, 같이 이제 뭐 신랑 신부가 이렇게 반지도 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불과 2년 전에 저 자리에,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했었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괜히 유자 씨랑 막 싸웠을 때 생각나면서 막 미안해지면서 네. 유자 씨한테 못해줬던 뭔가 온갖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괜히 참 미안하고, 나에게 너무 고맙게도 시집을 와줬는데, 내가 왜 더 진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괜히 뭔가 유자 씨를 한번 바라보는데 괜히 좀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랬었고요.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피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알볼로 피자에 단호박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는 알볼로 피자보다 더 좋아했던 피자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피자라고, 거기에서 제가 즐겨 먹었던 게 스윗 포테이토 피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고구마 피자죠. 되게 심플하거든요. 뭔가 약간 토마토 소스보다는 제일 바닥에 깔리는 소스가 뭔가 좀 하얀 색깔 소스였는데 뭔지 모르겠고, 그 위에 치즈랑 뭔가 고구마랑 베이컨들이, 토핑의 종류가 많진 않은데 그냥 저는 되게 느끼한 피자예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되게.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이직을 하고 나서 그 회사가 이제 논현동 근처에 있었는데,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근데 거기서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제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었다 보니까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시켜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막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동료들도 잘 먹다가 이제 맨날 그것만 제가 시키니까 좀 이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 혼자 시켜 먹거나 그랬는데, 제가 종로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종로에는 없더라고요, 남자 피자가. 그래서 이제 대체제를 찾다가 그 전에도 먹어봤던 이제 알볼로 피자로 이제 갈아탔던 건데, 하여튼 남자 피자에 스윗 포테이토 피자, 네, 좀 느끼한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좀 치즈의 맛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 근데 그 오리지널은, 그러니까 기본은 스윗 포테이토 그냥 시키면 치즈가 양이 뭐 다른 피자에 비해서 많진 않고, 그래서 전 치즈를 정말 진득하게 느끼고 싶을 때는 치즈 추가를 한번 합니다. 뭐 1,500원인가 2,000원인가 3,000원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먹고 싶네 또. 그리고 약간 그 도우가 좀 얇아요. 제가 알기로 완전 신 도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반 피자들보단 조금 얇았어가지고 갑자기 또 먹고 싶네. 지금 11시에 제가 찍으면서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굳이 제가 피자 얘기를 꺼내서 네. 제 무덤을 파고 있네요. 네, 아무튼 저에게는 저번 주 토요일에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일요일에는 장모님 생신이셨어요. 생신이셔가지고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장승배기역 근처에 농실가라는 돼지고기 파는 곳이 있는데
삼겹살도 팔고 돼지갈비도 팔고 하는데, 저는 원래는 삼겹살 맛집이라고 듣고 갔는데 돼지갈비가 훨씬 맛있었고요. 이번에 가서 사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직원분한테 돼지갈비 맛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저는 제 마음속에는 돼지갈비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혼란스럽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삼겹살 3인분이랑 돼지갈비 3인분, 그러니까 저랑 유자씨랑 장인 장모님, 처남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5명이서 먹었죠. 하윤이는 먹지 못했고, 네. 오랜만에 이제 구운 고기를 또 먹으니까, 제가 강화도에 있는 동안에 거기는 이제 굽는 게 안 됐어요, 고기를. 그래가지고 돼지갈비를 맛있게 먹었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먹고 싶네. 피자랑, 그 남자 피자의 스윗 포테이토 피자랑 돼지갈비 중에 골라야 한다면 스윗 포테이토 피자를 먹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일요일은 그렇게 지나갔고요. 월요일. 네,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윤이 이제 등원을 같이 유자씨랑 차를 타고 가서 시켰는데,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오락가락, 날씨가 좀 이제 좀 변덕스러운 그런 날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윤이 어린이집 가면서 유자씨가 안 입는 옛날 옷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있거든요, 남성역 근처에.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러 갔는데 문을 아직 안 열었더라고요. 10시 좀 넘어서 갔는데 10시 반에 문을 연다고 해가지고 근처 그 알라딘 서점에 갔습니다. 저도 뭐 보고 싶은 중고책 몇 권 사고, 유자씨도 보고 싶은 책 좀 사고. 알라딘을 가면 책이 이제 일반 서점보다는 저렴하잖아요, 중고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제가 알라딘에 빠졌을 때는 중고책을 굉장히 많이 샀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읽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괜히 저 책을 사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2010 한 11년 12년 이때쯤이었는데 회사 근처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즐겨 듣던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고, 이동진 영화 평론가 님께서 본인의 이제 본인이 읽은 책들 아니면 산 책들 뭐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위즈덤 하우스랑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팟캐스트였는데, 책 한두 권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본인이 샀던 책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왜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들으면 책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책을 소개하는 책을 사고 싶게끔 잘 설명을 막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누구나 좀 그렇겠지만 뭔가 좀 똑똑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이제 마음 한구석에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산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당연히 절대 아닐 텐데,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그래서 예전에는 퇴근하고 그 회사가 노년역 근처였었고, 알라딘이 그 강남역 가다 보면은 중간에 있거든요. 신노년역에서 강남역 중간에 그 CGV 옆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드나들면서 읽지도 않을 책들을 열심히 사서 알라딘 서점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던. 그리고 책은 많이 읽지도 않으면서 가면 거기 또 책 읽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자리들이 꽤 있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표정을 한껏 지으면서 나는 지식인이다 라는 느낌으로 책을 열심히들 읽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책을 고르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보면 뭔가 좀 저도 약간 덩달아 멋있어지는 그런 기분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멋있진 않겠죠. 그냥 저는 그대로 저일 텐데 네. 그런 약간 느낌에 취해가지고 네.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신기하게도 책을 여러 권 사니까 그래도 읽기는 읽게 됩디다. 네. 읽기는 읽게 됐는데 당연히 샀던 거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비율을 이제 읽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이 늘어난 많은 책들 때문에 이사를 다닐 때마다 네, 이사를 도와주러 오신 이사업체 직원분들이 좀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셨고 저도 물론 이제 나르다가 좀 힘들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책을 사고 나서 안 읽은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계속 그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더 못 버리게 돼요. 그리고 뭔가 이 책을 내가 지금 버리면 그냥 돈 낭비만 하고 끝낸 것 같은 내가 뭔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같은 게 자꾸 들어가지고 책을 사고 안 읽고 오래오래 지나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읽는 책을 많이 갖고 계신 과거의 저처럼 그런 분들이라면 빨리 버리세요. 미련을 갖지 마시고 빨리 이제 중고 서점에 파시거나 중고로 판매를 하시거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버리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거기서 책 구경하고 주차를 그 근처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있는 그 건물에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서점에서 책을 보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면 주차 시간을 1시간 정도는 넣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좀 보다가 이마트 가서 장을 보고 남은 주차 시간을 다 확보를 하고 이제 하윤이를 데리고 하원을 시키고 집으로 오는 약간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틀어진 게 스타벅스는 주차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을 땐 주차를 해줬었거든요. 얼마를 먹든지 30분을 해줬는데 그래서 당연히 스타벅스는 굉장히 멋있고 쿨한 곳이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얄짤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봤는데도 주차비가 이제 3,000원이 나왔고 이것저것 장을 봤는데 한 35,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그 아름다운 가게에 들려서 이제 옷을 기부를 했는데 거기 이제 기부하고 나면은 꼭 구경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뭐가 있나 사게 되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뭐가 있나 궁금해요. 아름다운 가게 가면 또 거기도 이제 좀 그 값싼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비싼 것들도 꽤 있지만 구경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보아 기부 물품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신현준 기부 물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두 연예인이 와서 그냥 기부를 하고 갔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물건은 여기 어딘가에 섞여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글씨 써 있는 그 행거에 있는 옷들을 다 보아 씨랑 신현준 씨가 기부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택에도 아예 보아라고 써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땐 그 보아 쪽에 있던 보아 씨라고 써 있던 그 옷들이 뭔가 조금 난해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보아가 입었다고? 라는 약간 생각이 들 만큼의 약간 난해한 옷들이 꽤 있었는데 어쨌든 보아 씨가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꼭 보아 씨가 입었던 옷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유자 씨는 그 보아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 안에서 뭔가 하나 건지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는지 열심히 그 행거를 보면서 옷을 골랐는데 아마도 뭐 살 생각으로 골랐던 것 같진 않고 그냥 뭐가 있나 한번 보자. 괜찮은 게 있으면 한번 구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느낌으로 봤는데 이렇게 딱히 살만한 무언가가 있진 않았고, 신기한 게 아름다운 가게 가서 옷을 보면 대부분 뭐 한 5,000원에서 2만원 사이 뭐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근데 보아 씨가 기부했던 옷 중에 하나는 65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명품이거나 아마도 좀 새 옷이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는 냉장고에 차돌박이가 있었어요. 냉동실에. 그걸로 이제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거를 오늘 점심까지도 먹었습니다. 3끼 연속을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제가 끓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되게 맛 좋게 끓여져가지고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았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녁 때는 된장찌개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또 돼지고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김치찌개도 다행히 맛이 그냥 괜찮게 끓여져서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원래는 애호박전을 좀 하려고 애호박을 사왔었는데 뭔가 좀 색다르게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호박을 약간 채 썰어가지고 부침가루랑 계란이랑 섞고, 예전에 오코노미야키 하려고 샀던 해물 믹스를 좀 넣어서 이제 부쳐 먹었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해물 믹스에 들어가 있던 그 오징어가 엄청 짜더라고요. 몰랐는데. 예전에 오코노미야키 먹을 때도 짰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뭔가 간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혼다시를 너무 많이 넣어서 짜진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범인은 해물 믹스였어요. 그래서 너무 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해물 믹스는 다음에는 안 사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지금 좀 남아있는데 그거를 그냥 물에만 헹궈가지고 한번 익혀서 먹어보고, 만약에 간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 음식 전체가 간이 너무 짜져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때 유자 씨가 뭐라고 알려줬는데, 서울형 청소 서비스인가? 서울형 가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간 복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청소하시는 분을 보내주시거든요. 청소를 이제 해주는 건데, 올해는 이제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그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누구나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 뭐 또 하겠죠? 네, 저희도 유자씨 지인분이 알려줘가지고 급하게, 거의 저희도 마감일 다 돼가지고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진 못했었는데, 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6번을 와주시는 건데 2번인가 지금 3번째 오셨고, 일주일에 1번 정도씩 와주시거든요. 처음에 오셨던 분이 계셨고, 그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 다음번에 오셨던 분이 청소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관리하는 쪽에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드려가지고 그분이 계속 오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됐고, 유자씨 말로는 굉장히 정말 청소에 진심이신, 정말 꼼꼼하게 청소를 잘 하시고, 그리고 유자씨가 그분이랑 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댁에서도 굉장히 정리정돈과 이런 뭔가 청소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하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로서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를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힘들고 피로하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유자 씨가 멀리서 지켜봤을 때 느낌으로는 정말 약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도 예전에 원래 회사 그만두고 청소 일을 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허리가 맛이 가고 무릎도 맛이 가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반포기 상태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또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뒤숭숭하기도 하고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또 뭐 혼자 떠들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요즘에 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개 올릴까 말까 하다가 요즘에 그래도 조금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는 올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그럼 요만 하고 네,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계시든 네, 건강하시고 너무 힘들고 불행한 일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들어가세요.